네, 이번 주제는 전주 한옥마을 상업화 문제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우리 지역의 자랑이면서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말씀 나눠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님, 그리고 전주시 이믹철 과장, 또 고정 패널로 활동해 주시는 박대식 교수님, 그리고 호도국 권대성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한국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부상하면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옥마을의 상업화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한옥마을에 상업시설이 팽창하고 정체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적으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전통 문화를 체험할 만한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옥마을의 상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한옥마을은 진정 위기인지, 그렇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옥마을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전주 한옥마을 상업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 문화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숙박시설은 2년 사이에 77%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길거리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은 무려 10배가 증가를 했고요. 카페는 50%가량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이런 상업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47%,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53% 정도 됩니다. 출퇴근이 조금 더 많지요. 그 가운데서 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44%가 그 안에서 실제로 사시고 있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84%는 한옥마을에 산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원주민이 아니고 외지인이다, 이런 걸 말해주는 통계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옥마을의 상업화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는 자료를 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과연 한옥마을이 위기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상업화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허강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한옥마을에 대해서 방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한옥마을의 성공 여부를 좀 달리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 100년 역사에 가장 성공한 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을 지금 최근에 한 15년 가까이 활성화된 이 시점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분지어서 도시가 어떻게 전주가 발전돼 갔는지를 좀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전주는 1970년대 8달러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구도심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들어서 구도심의 어떤 그 집적의 그런 여러 가지 교통난이랄지 문제가 생기면서 90년대 이후로 전주는 그 8달러에서 백제로 중심의 지금의 서신동을 중심한 서부 지역에 새로운 이제 신도심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도시의 중심축의 변화 때문에 지금의 그 한옥마을 중심으로 그 8달러 축의 슬럼화 내지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주시와 이 지역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이 그 마을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극복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이제 슬럼화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생긴 뭐 좀 과도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전주시 발전 또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역사적인 예. 그 배경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씀은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건 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 어차피 지금 전주시에서도 한옥마을의 후속 대책으로 해서 예. 지금의 그 주변인 다가동, 뭐 경원동, 중앙동의 그 구도심의 그 활성화 계획과 그다음에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옥마을의 성공사를 확산하는 그러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권의 분산 효과가 예.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체에 저는 경제적 효과로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그 대목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대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예. 들립니다. 예. 박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림을 작게 그리느냐 크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화에 대해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그려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이 차면 기울이듯이 작은 보름달을 그리면 앞으로 사양화 될 것이다 하고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예. 큰 보름달에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예. 여러 가지 더 큰 다양함을 가지면서도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한 대책도 나와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권대성 기자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상업시설이 많은 것이 한옥마을의 위기인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인지. 그러니까 그 상업 시설이 많아진 게 그럼 예. 왜 우려스러운지 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옥마을이라는 게 원래만 상업 시설이 지금처럼 많았던 공간이 아니고 예. 원래 그 주민들이 살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부 방문객들, 관광객들에게도 좀 매력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상업 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거기 원래 살던 주민들의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거 공간에서 상업 공간으로 바뀌면서 뭐 거기 원래 살던 분들은 주거나 소음, 뭐 주차 문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땅값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주거 목적으로 인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예. 그런 요인들이 좀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거죠. 임대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업종만 이렇게 예. 구조적으로 예.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게 다시 주거지로서 다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왔을 때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저기 시장통도 아니고 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게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예.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마을이라는 단어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옥마을이라는 게 단순히 겉모양만, 건축물만 한옥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모습, 또 거기서 나오는 삶의 향기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짐작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그 상업시설로 변모가 돼 있어서 이런 형태라면 과연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 역사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행정이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새로 유입되어서 상업을 하는 분들의 행태를 따라가지 못한 면이 많다. 예. 초기에 우리가 거기 아까 슬럼화됐다고 그랬죠. 그 슬럼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전혀 예. 개축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슬럼화되기 직전에 이제 그걸 이제 좀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해가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전혀 예. 규제를 못했던 거예요. 예. 예? 거기가 원래 주거지가 아닙니까 원래. 예. 근데 상업화 되는데도 전혀 전주시는 손을 쓰지 못했고 예. 사실 저도 전에 그 송지사가 송시장 하기 초기부터 그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안에 상업화되면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 있고 그냥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게 있는데 보존할 것을 보존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전주 남부시장하고 구도청 사이에 과거에 뭐 여관도 많고 금식도 많았던 그 거기가 완전히 지금 예. 그 뭐냐면 그 아까 사실상 그것도 슬럼화되어 있으니까 예. 그 지역은 상업에 관한 음식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 근데 그 옛날 전라북 도청하고 남부시장권 아까 말한 다가동권 이렇게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 하면 역할 분담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어느 쪽도 그런 데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안에가 너무 우주선처럼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아까 우리가 전주가 유일하게 도시 중에서 슬로우시티 지정을 받았는데 예. 가서 보시면 얼마나 번져보고 무질서합니까? 예. 모든 면에서. 예. 그 슬로우시티라는 게 상당히 여유로움, 느긋함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다행히 전주시가 큰 그림 100만 평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그림의 그런 구상에 빗대어 보면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상업화가 됐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중간견론을 잠깐 내자면 한옥마을이 상업화가 돼 있다. 지나치게 상업시설이 많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업화가 그동안 그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다. 박대식 교수님의 지적이셨는데 이민철 과장님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지금 전주시에서는 이제 한옥마을이 이렇게까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제 하게 된 그 경위는 예, 그동안에 그 한옥마을은 70년대부터 이 전주시에서 예.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왔습니다. 예. 한옥보전지구로. 예,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가지고 80년대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도 많이 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2000년도 초부터 예. 2000년도 초부터 한옥마을에 대해서 이제 전주시에서 거기에 이제 좀 발전 방향을 이제 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예. 거점 시설을 확보를 해서 예,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예.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태조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도 조금 한옥마을에 좀 정치에 맞는 그런 예. 도로 개설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2006년도에 뭐 지속 가능한 그 마을로도 선정이 됐고, 예, 한국의 관광의 별로도 선정이 됐고, 예, 또 그 뭐 요즘 와서 논리 플랜에서 아시아 3대 관광 명소까지 이렇게 돼서 예, 이제 한옥마을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 발전이 된 이유는 너무 이제 그 700여 채라는 한옥이 집합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일철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예. 그 박대식 교수님 말씀에 행정에서 좀 규제가 좀 느슨했다라는 지적이셨는데 규제를 통해서 한옥마을의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혹시 방지할 수 없었느냐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전주시 한옥보존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걸 마련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그 전통 그 한옥 건물에 대한 예. 구조라든가 그런 용도 예. 그런 것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현재도 지금 그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예. 규제를 좀 알겠습니다. 규제라기보다도 예. 그런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규제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상업화가 꽤 지난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예. 말씀하시죠. 제가 예. 전주시를 대변할 일은 아니지만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좀 말씀을 예, 드리면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전주 한옥마을의 이런 성종 저는 압축 성장이 아주 그 예. 현상으로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나 전주 누구도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업종 제한을 지금의 문제되는 걸 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예산이 한 1,400억이 단계별로 이렇게 투입되는 과정에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급속하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행정으로 하기에는 법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그런 아마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예.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예. 이제 후속 대책으로 세우는 것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좀 바람직한 방향은 전 잘 잡혔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행정 권한이 미치기에는
그 현행 법으로는 막기에 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권대성 기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도 좀 그 부분 말씀에 좀 동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전주시가 그 이제 상업화를 좀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사실은 규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법이라든가 행정 같은 게 사실은 보면 사실은 선제적으로 예. 이렇게 좀 하기보다는 사실 사후에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예. 많은데 예. 한옥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규제 틈새를 비집고 이렇게 예. 생기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또 행정에서 사실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전주시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가 공간 확장을 통한 방식입니다. 지금 전라가명 쪽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구상도 있고요. 또 공간을 좀 외연을 넓혀 보겠다 이런 걸 하는 건데 궁금증이 드는 건 그렇게 행정력이 미치는 권한이 한계가 있다면 공간이 확장되더라도 여전히 또 상업시설은 많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어떻게 보면 전주가 관광도시로 가는 마중물 역할 같은 걸 경험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그 대표 브랜드 이 상징물을 활용을 해서 전주에 이제 여러 여행객들의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분산시키는 여러 그 도시 계획들이 지금 전주시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게 분산이 된다고 하면 한옥마을의 정체성도 회복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제2의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사실상 한옥마을 이외의 전주 전체는 제2의 한옥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자연스럽게 공간의 확장도 그런 분산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전주시가 실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간 확장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상업시설들이 분산에 되는 효과를 한번 노려보자는 이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은 그곳에 있는 상업시설들은 그대로 있고 또 새로 확장되는 공간에는 또 빽빽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데 그 상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임대료 이상의 그러한 그 수익이 안 나면 바로 폐업을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도 식품, 음식 이런 것들은 뭐 3년 이내에 그 폐업하고 이렇게 업종 바꾸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문제들은 분산되면 그 다른 쪽으로 상권이 이동될 거고 과거에 구도심도 그랬고 전북대 상권도 그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과도기적인 부분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동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좀 다른 의견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개별적인 마이크로 입장이 있고 전체적인 매크로 입장이 있는데 지금 왜 규제를 하느냐면 마이크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의 논리라든가 효율의 논리라든가 위해서 움직이는데 매크로와 이해가 달라질 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규제도 있고 조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업에 관련된 음식점이며 무슨 뭐 판매점 등등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찾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한옥마을 전체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너무 상업화됐네,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새로운 대책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뭔가 그 유도하는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전부 다 옮길 수는 없겠지만 일부 좀 너무 난잡하고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안을 찾아서 일정 지구로 옮겨주면 그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상권이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밀집되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환류 시스템, 이 순환 시스템을 갖춰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그 동선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오히려 만시지탄하는 감이 있지만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민철 관장님께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그 허거 교수께서는 제2의 한옥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상업시설이 좀 분산하거나 또 생기는데 조금 좀 덜 빽빽하게 들어서거나 이렇게 좀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전주는 지금 모든 관광객이 예. 한옥마을로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예. 한옥마을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거의 지금 그 관광 동선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점별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한옥마을 외에는 거의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장님께서 신년 초에 지금 밝혔듯이 예. 아시아 문화 심장터 100만 평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치명자산에 그 평화전당 건립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색장동에 명화마을도 만들고, 예. 이제 거쳐서 이쪽 선미촌, 예. 선미촌 지역을 그 아주 그 60년 동안 그 손을 대지 못했던 그 지역을 예. 문화예술 그 촌으로 예.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또 전라 가명이 복원이 예. 되고, 예. 또 그 이쪽 그 구도심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해가지고 예. 지금 200억을 들여서 지금 예.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원도심 재생 사업을 지금 그 기획 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상업 시설이 그 밀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여쭙는 겁니다. 이제 밀집 뭐 또 다른 상업 시설이 그 지역에 밀집되는 예. 것보다도 그 한옥마을에 있는 그런 상업 시설들이 예. 많이 분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도 현재 그 한옥마을에 그 전에는 그 공간이 안 나왔었어요. 예. 이 점포나 이런 숙박시설 등이 지금 보면 그 임대라고 써진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요즘 그 남부시장, 예. 야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 이제 인구가 또 그쪽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예. 여기에 그 상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알겠습니다. 예, 적다 예. 보니까 예. 지금 그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그 뭐 고가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라서 분산되게 될 것이다. 이걸 예,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시설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상업시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한옥마을에 보면 사실 전통문화에 관한 그 볼거리를 그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권대승 기자 어떻습니까? 그 한옥마을에 대해서 취재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한옥마을에 부족하고 채워야 된다라고 짚어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사실 그 한옥마을에 그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 꽤 있습니다. 사실. 예, 예. 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그 한옥마을 관광의 트렌드 대세를 예. 이루고 있는 그 먹방 뭐 투어라고 하죠. 예. 속칭. 예. 이런 거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러지. 예. 사실 기존에 전주시에서 만든 문화시설도 꽤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화 관련 시설들이 꽤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민간단체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예.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대개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유지하는데 조금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그 창조적으로 예.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예. 충분히 그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한옥마을에 오는 분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예.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마을에 가보면 뭐 완판본문화관, 서예관, 채명이문화관 등등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만 있고 이걸 이용한 컨텐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허강훈 교수님께서는 뭘 채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지방 세수도 상당히 그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주시에서도 방금 권 기자님도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성공이지만 성공이고 그 성공한 한옥마을을 제대로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파급 효과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지금 그 문화시설, 앵커 시설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앵커 시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활용 이런 거에 전주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지. 전주시도 임대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준상업화되는 그러한 임대료 계약이나 예.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좀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다. 예.
생각입니다. 과도기의 상업화를 좀 지연시키는 예. 그런 것은 전주시의 그러한 그 앵커 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그러한 예. 고민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박대식 교수님 그리고 이민철 과장님께 한옥마을에 부족한 거 그리고 채워야 할 것을 한 번씩 듣고 좀 정리를 하죠. 박 교수님. 현재 그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상업화 문제라든지 혼잡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 지역의 그 관광벨트를 그 하는 시티 투어, 예. 투어 버스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거다. 예. 왜냐하면 아까 그 앵커 시설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면요. 전라 가명, 전주성 예. 또 이제 예. 그다음에 천주교 박해 역사에서 예. 우리가 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학혁명사에서 보면 전주성 함락이 사실 예. 동학혁명의 예. 큰 어떤 동기 예.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예. 그런 많은 게 있고 금산사의 불교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앵커 시설 같은 의원을 확장하면서 하려면 아까 관광벨트 시티 투어 같은 것이 필요할 거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벤트나 스토리나 이 축제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4대 사고를 갖다가 솔직히 뭐 하면 뭐 이벤트 스토리가 붙어야 되는데 예. 이거 그냥 현상만 보고 다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거 없는 사실이 아니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현재화, 좀 구체적으로 현재화 시키면 오히려 훨씬 더 활성화되고 또 그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예. 좋겠다. 그런 예. 면에서 그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철 과장님. 예, 지금 그 한옥마을 안에는 그 전주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그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 26개가 지금 있어요. 예. 26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쭉 그 시설들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 각 시설별로 좀 특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중복되는 것이 많이 또 있었고 그러고 그 프로그램 그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그 미흡하다 이거 뭐 미흡하다고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을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그 3년간 이번에 그 유수탁자를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각 시설별로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절대 하지 말아라. 예. 소리문화관은 소리문화관의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예. 운영을 하고 예. 그 최명희 문학관은 최명희 문학관대로 술박물관은 술박물관대로 해서 그 특화된 것을 해야 관광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와서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거 저기도 뭐 똑같은 그런 예. 것을 하게 되면은 예. 누가 여기를 찾아오겠냐. 예.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예.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 상업화 문제를 다 짚을 수는 없었는데요. 어찌됐건 전주 한옥마을이 지나치게 상업화가 돼 있다. 앞으로는 이걸 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공간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규제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방향이 동의가 됐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